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심리학 논문을 설명드리면서 진화심리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화심리학의 기초적인 남자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심리학의 남자편 어떤 내용일까요? 남자의 이상형은 누구인가입니다. 물론 제가 들은 바로는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만난 여자라는 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쿨리지 효과라고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 본 여자가 아닌 다음에서야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의 이상형은 어떤 여자입니까? 심리학 논문을 통해서는 어리고 예쁜 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급으로 몇 억씩 받는 축구선수들, 여자친구나 와이프 안 예뻤습니까? 날강두라고 알고 있는 호나우두, 와이프 안 예쁩니까? 유럽의 축구 선수들 와이프를 보면 엄청난 몸매에 엄청난 외모의 소유자들입니다. 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로또 5번 당첨받아서 한 100억이 쌓였다. 그런데 나는 굳이 사람들이 다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분이랑 만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인가요? 자, 진화심리학에서 말합니다. 남자의 이상형은 어리고 예쁜 여자. 그리고 사실 진화심리학에선 나이도 정해줍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의 나이는 20대 중반. 진화심리에서는 20대 중반 여자를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예시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여자친구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나이에 따른 여자친구의 나이가 나옵니다.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총 8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자, 8명의 여자친구 나이를 한번 볼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첫 여자친구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4살 때 만났는데 18살이었습니다. 29살까지 사귀고요. 그때 여자친구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이 여자와 헤어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30살 때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20살이네요. 자, 이 여자친구와 35살 때까지 사귀고 헤어집니다. 35살에 헤어질 때 여자친구의 나이는 25살이었고요. 자, 세 번째 여자친구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36살 때 만났고 역시 이때 여자친구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네 번째 여자친구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37살 때 여자친구는 22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자친구는 레오나르도가 38살 때 만났고요. 여자친구 나이는 20살이었고요. 1년 뒤에 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자친구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40살 때 만났는데 여자친구 나이는 25살이었고요. 일곱 번째 여자친구는 42살 때 만났는데 역시 여자친구는 25살이었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여자친구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44살 때 만났는데 이때 여자친구 나이가 20살이었네요. 자, 우리 현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띠동갑을 만났어? 이런 짐승. 짐승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띠동갑을 만났을 때 보통 그 띠동갑을 만난 여자친구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대 후반입니다. 보통 능력 있는 남자들은 띠동갑인 여자들, 그리고 띠동갑보다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분들을 만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의 나이는 20대 중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설명을 나이부터 먼저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진화심리학에서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가 되겠죠. 자, 그럼 왜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자, 예쁜 여자는 아무래도 얼굴의 대칭이 굉장히 정확한 여자를 예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이 예쁜 여자의 증표 중에 하나인 피부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많은, 활화산이 활활 타고 있는 붉은 여드름이 피어있는 얼굴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춘기 때 여드름이 활화산처럼 활활 타다가 일단 지금은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드름을 다 짜고 나니까 달에 착륙한 것도 아닌데 분화구가 엄청 많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선뜻 마음이 갑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하얗고 뽀얀 피부를 좋아하는 건 본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진화심리는 아무래도 이러한 본능을 설명드리는 심리학입니다. 그럼 왜 남녀를 불문하고 하얗고 뽀얀 얼굴을 좋아하게 될까? 건강의 상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많다는 건 내분비 체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조화롭지 못할 상태에
호르몬의 작용으로 여드름이 표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좋아하는 하얗고 뽀얀 피부는 건강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우리 옛날에 스티커 사진이 엄청 유행할 때 굉장히 눈이 작은 사람들은 기계가 그 작은 눈을 상처라고 인식해서 눈을 없애버린다는 농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한 것이 눈이 굉장히 작고 코가 너무 낮아서 콧구멍이 거의 없는 경우보다는 건강하다는 것을 뜻했고요. 입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왜 립스틱을 바릅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첫 번째는 남자들한테 예뻐 보이고 싶기 때문에 립스틱을 바르는 거죠. 만약에 또 여성분들이 자기만족이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제발 집에서 쉬고 있을 때에도 자기 직전에도 세수하지 마시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주무시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만족이니까 집에 가서 화장 지우면 그건 자기만족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아버님 보실 때에도 립스틱 바르고 어머님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합니까? 그냥 부시시하게 일어나잖아요. 일단 눈곱만 떼고 일어나지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화장을 막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아침밥 먹으러 나가진 않잖아요. 언제까지나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남성분들한테 예뻐 보이고자 함이고요. 자기만족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화장 지우면 혼날지 알아요. 왜 집에서는 머리 묶고 화장 지우고 생얼로 있다가 나갈 때만 후다닥 화장을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만족이라뇨. 그럴 거면 집에서도 생얼로 있지 말았어야죠. 그런 것처럼 빨간 입술도 역시 건강하게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쁘고 어린 여자를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또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도 남성들이 이상형으로 꼽는 여자들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엔 3대장이 첫 번째가 예쁜 얼굴, 두 번째가 어린 나이, 세 번째가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허리와 엉덩이 비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인기 있는 골반 사이즈입니다. 일자 몸매 아름답나요? 와, 골반이 34인데 허리도 34야. 완벽하게 그 여자 일자더라고. 정말 매력적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미스 코리아가 있을 때 34, 24, 34가 가장 대표적인 여자의 비율이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34, 24, 34에 20대 중반의 나이, 그리고 얼굴의 비율이 좋고 피부가 좋고 입술이 빨간 여자가 가장 임신하기 좋았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겠죠? 아, 요즘에 결혼하고 애 안 가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무슨 임신하기 좋은 여자가 남자의 이상형이냐? 자,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한 약 2, 3년 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호모 사피엔스 언제적 사람인가요? 4만 년 전의 인류입니다.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우고 있는 구석기 언제입니까? 인류가 나타나기 전에 1만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2020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BC를 기준으로 하죠. 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부터 원년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고구려 백제신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구려는 언제인가요? 고구려가 존재했던 시대는 233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2333년 전에 우리 고구려가 있었죠. 자, 우리 선덕여왕 미실 알고 있잖아요. 역시 BC 2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세월이 흘렀고 심지어 2020년입니다. 그럼 약 4500년이 흘렀죠. 그럼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4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4500년 동안의 역사가 진화심리, 즉 인간의 본능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화심리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인류가 시작한 그때부터입니다. 약 4만 년 전이죠. 4만 년간의 인류의 역사를 지금의 현재 시대로, 현재 문화로 판단한다? 작년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땐 1980년도 실화 사건을 다룬 영화죠. 그때 여성분들 직장에서 사원 직급 달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격리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4만 년 전부터 2000년대까지 인간의 본능을 만들어 온 진화의 역사가 최근에 한 10년, 20년보단 훨씬 길죠. 굳이 최근의 10년, 20년을 4만 년 전의 인류의 역사와 비교하자면 초미세먼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남자는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 즉 골반 비율이 아름다운 20대 중반의 얼굴까지 예쁜 여자를 좋아한 이유는 임신이 잘 되는 여성성을 가장 대표하는 여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는 어리고 예쁜 골반이 아름다운 여성분을 원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논리가 제가 이전에 쿨리지 효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분들의 이상형은 처음 보는 여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신이 잘 되는 여자, 그리고 임신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약 4만 년 전에 인류가 출발해서 1980년대까지 이어 내려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 전, 20년 전 현대로는 인간의 본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4만 년 전의 인류부터 우리나라 역사, 5천년의 역사가 합해져야 인간의 본능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경사회 때는 가족 수가 어땠나요? 10남매가 기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 때에는 사람이 많아야 농사로 수확을 더 많이 해낼 수 있었거든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많은 자식을 낳아야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이 가능한, 즉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골반 비율이 넓어서 임신이 굉장히 잘 가능하고, 또 임신이 가능한 20대 중반 여자, 그리고 건강함 유전으로 내려가기 위한 아름다운 이목구비, 이러한 것을 보고 선택해온 남자의 이상형의 역사가 결국 어리고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가 된 것이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인류가 출현한 4만 년 전의 호모사피엔스부터 이제까지 약 4만 년의 인류의 역사 중에 인간의 본능을 만들어낸 심리 기제가 있었겠죠. 자, 그 인간 중 남자의 심리 기제에서 발달된 것이 남자의 본능의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본능의 기제는 임신이 잘 되는 여자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폐경 시기는 약 50세 전후입니다. 남자분들 50세 전후의 여자가 아름답습니까? 25세 전후의 여자가 아름답습니까? 답은 당연히 어린 여자가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왜 남자는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진화심리학으로 기본 베이스를 설명해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심리학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